안녕하세요. 고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말이 참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오늘부터 영하로 시작돼서 말이 좀 쌀쌀한데요. 저도 지금 기타를 가득 키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좀 뚜렷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눈이 오고 하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참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아이스된 기후로 바뀌고 있어서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자연에 주는 아름다움,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만큼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 정말로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내년 나라 경제도 많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는 좀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위축되다 보면 항상 식생활비, 의식주에 관련된 돈을 줄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육비까지 이제 지출하게 되는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올해 전국에서 학원 교습소가 한 3,000개가 이제 폐업을 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가장 학원계가 마지막 경제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원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분명히 경기는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커피숍도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주춤을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이제는 이미 있을 만한 것은 다 있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이라는 곳이 뭐 하나가 잘 되면 우우 생겼다가 망하면 한순간에 같이 망하고 좀 이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유행 따라가는 게 영향이 참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원계도 있어 봤고 이렇게 치료 쪽에도 있어 보니까 항상 학원 쪽은 상당히 빨리 경기를 타고 그러니까 빨리 변화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형 학원들 뭐 몇몇 학원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단가에서 대형 학원이 되어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이것저것 잡동사니하는 종합학원은 이미 거의 20년 전에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치료센터는 잡동사니들 다 모아놓고 오면 엄마한테 뭐라도 하나 팔 생각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는 이렇게 가면 곧 대형 센터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들에게 빨리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1인 센터로 가야 된다. 이거는 이미 가장 교육의 선두에서 앞서고 있는 학원계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치료 쪽은 이렇게 정말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작은 시장이니까 작게 그냥 이렇게 먹고 살자. 그리고 정말 학원계와 치료계가 다른 점 하나는 나라에서 어쨌든 지원금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 거하고 학원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론 몇몇 지역에서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건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느 일정한 그런 장애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라면 지원해주는 그런 바우처 지원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명 한 명 잘 가르쳐야지만이 학원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치료센터는 한 명 한 명을 더 데려오면 먹고 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한 명 한 명 더 끌어당기는 것만 생각하지 실력을 생각하진 않아요. 키우진 않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인간의 능력을 다운시키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조금의 지원을 받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는 지원을 받는 부모들 입장에서의 좋은 거지, 저는 결코 이 현재 우리나라 이 고물가 시대에서 치료사들에게는 결코 바우처 시스템은 치료사들에게 의욕을 다운시키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바우처 시스템에 오래 길들여진 치료사들은 거의 그냥 저는 내가 굳어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냥 그 바우처 지원금과 엄마가 조금 더 내는 돈에서 센터장과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시간당 알바비도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저는 치료사가 시간당 2만원 조금 넣는 돈 받는 돈으로는 이렇게 노력한 대가만큼은 안 될 거다. 그럼 이런 문제를 빨리 깨닫고 치료사들은 바우처 센터를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프로답게 나이가 들어서 40대가 넘어갔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참 이 분야에서 이건 잘해요 라고 입소문을 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바우처는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바우처 센터에서 10년 20년 일에다가 드디어 50 다 돼서 센터 차렸는데 고작 하고 있는 게 또 바우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에 똥밖에 안 들어있으면 나오는 것도 다 똥 같은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 저는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주어진 환경과 이런 데서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사실 그냥 그대로 젖어들어 나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과 양육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할 때 물론 부모로부터 좋은 그런 유전자들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방에 교통약자 부모가 또 해야 될 보호구역입니다. 부분들은 제한 속도를 이 아이에게 준수하십시오. 어떠한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시장 바닥에서 300m 태어났으면 앞에 맨날 시장에서 하는 교통정보 그런 얘기나 구간입니다. 주워들을 거고요. 정말 주변에 정말 좋은 그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걸 배우러 다닐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주변의 문화라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엄마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치료센터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많은 엄마들이 지금 바우처 돈을 정말 나라에서 주는 꽁돈, 눈먼 돈이라 생각해서 미친듯이 그것을 쓰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 그곳은 그냥 그 돈을 쓰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치료다운 치료를 해주는 곳은 아니다. 결코 그곳에는 엄마들이 정말 바라고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이 아이가 더 지능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치료사는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명도 없으니까 바라지 마세요. 시스템이 안 되는 곳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뭐 가뭄에 콩나듯 있지 않느냐. 요즘은 진짜 가뭄이면 아무것도 안 자라잖아요. 지금 저기 강릉이나 이런 쪽 물 아직까지도 물이 부족해서 정말 생수를 사다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정말 한번 마르기 시작하면 진짜 다시 그것도 자라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깨달음이죠. 치료센터 바우처 하는 곳에서는 결코 실력 있는 센터장 치료사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바우처 사업 유지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치료 서비스를 올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뭐 회의를 하자. 뭘 이걸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례의 일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 약 500m 바우처 하는 치료사들은 다 파트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냥 그날만 와서 일하고 가면 땡인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없어.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한다. 나이가 점점 먹어 들어갈수록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바라지 마세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라지 마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센터장들과 치료사들 안 바뀌더라. 특히 바우처 받는 사고 다발 사업하는 구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머릿수 20만원씩 곱해서 생각하는 사고밖에 없지, 결코 오전 이 아이의 9시입니다. 지능이 현재 어떤 상태고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고, 정말 입 바른 소리들은 다 잘하지만 진짜 해줄 수 있는 거는 쥐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치료사들 이렇게 이왕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경력을 뭐 쌓네, 경험을 쌓네 이러면서 센터장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휙 던져주는 그런 케이스 받으면서 개고생하지 말고 빨리 실력을 쌓아야 된다. 코칭을 받고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부딪혀 보면서 깨달아가는 게 지금 30대 초반의 치료사들이 해야 될 거다. 또 30대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울 테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바쁜 10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그냥 달에 얼마씩 벌기 위해서, 그냥 아이 양육비나 보육비 벌기 1km 위해서 앞에 그냥 시속 100km 과속 단속 정말 아무런 준비도 구간입니다. 안 된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삽질하고 있다? 정말 그게 무슨 경력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버티면서 앞에 시속 100km 우연찮게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주변에 돈을 빌려서 센터 차려서 바우처 기간 되면 갑자기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다. 앞으로 2, 3년은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이 3,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치료센터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말 엄청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분명히 바우처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서 많이 깎일 것 같고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엄마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불만이 높아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하니 지원금만 쳐다보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 있는 치료사라면 지금 600m 앞에 톨게이트가 잡동사니 있습니다. 치료센터를 다니는 것보다는 빨리 FI와 인지치료,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300m 전문적으로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학습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전문 센터를 세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아마 경계선 지능 아이들 그냥 흔하게 받는 놀이치료, 뭐 이런 뭐 미술치료, 이런 뭐 사회성 그룹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언어치료니 아마 엄마들이 다 자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머리가 똑똑해야 살잖아. 1km 앞에 시속 그러면 100km 머리가 박스형 과속 똑똑해지는 단속 쪽에 구간입니다. 더 비중을 두고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할지 않을까요? 이미 학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다니기에는 어려워요.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진도를 같이 맞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더 많이 문제를 풀게 시키고 하면 아이는 점점 스트레스 받고 안 하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도 보내기 버거운 상황이 오게 100m 되고, 앞에 시속 이런 100km 상황에서 속 정말 단속 엄마들이 구간입니다. 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데 문제만 푸는 것은 의미가 없겠구나. 그럼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구나. 그냥 영어 달아 달달해 오고 이런 걸로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선택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FI와 이런 학습을 접목시킨 그런 코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찾아가지. 또 갔더니 센터장이 낚시질에서 그래도 언어 치료도 좀 더 받으시죠. 저희는 다른 데보다 더 싸잖아요. 회기당 5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 언어도 하고 FI도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낚시질하고 장난질 할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내가 좀 덜 입고 덜 먹고 좀 덜 자고 노력해서 시키지 또 이렇게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초등 3, 4학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언어치료,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그거는 정말 엄마가 세상 쓸 물정 모르는 아이다. 엄마다. 경계선 지능이라면 정말 이 아이는 뭐 언어치료니 놀이치료니 뭐 이런 걸로 뭐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이제 없어요. 때는 이미 지났고요. 오직 머리에 더 많은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또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FI 수업 같은 그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고력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치료센터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잡동사니 파는 거 샀다가 엄마들 차라리 그 돈이면 정말 엄마들도 겨울에 좀 따뜻한 옷 입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은 거 마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또 맛집 가서 보내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머리버리야 어중간한 치료 받을 바에는 그 돈으로 좀 인생 아이랑 즐겁게 사세요. 제가 말하는 그런 높은 기준의 그런 치료사를 찾아갈 생각이 없고 전문센터를 찾아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아이랑 그냥 즐겁게 사세요. 동네 아무데나 가서 돈 버리지 마시고.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중간한 걸 해가지고는 사실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수많은 성공신화들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한국의 어리버리 대충 문화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며 성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곳에 가야지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대치동으로 엄마들이 이사를 가려고 할까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탑이니까 그렇죠. 강남으로 가는 이유는 교육 수준이 탑이니까 가는 거예요. 집값 때문에 간다? 아니죠. 거기에 왜 학군이 그렇게 많고 학생들이 많을까요? 거기서 비싼 집에서 사는 이유도 결국은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서울대, 영대, 고대를 가는 아이들이 많아지니 그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조금 더 노력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장애아동 엄마들도 좀 치료사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치료사라고 하니까 다 치료사인 줄 아는데 정말 제가 그냥 비유하듯 동네 아줌마들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너 네 집 아들이구나, 너 이쁘대, 다 그렇게 립 서비스 해주는 동네 아줌마들 차고 넘쳤어요. 정말 치료사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지금에 있는 그런 수준은 절대 충족이 안 돼요. 그만큼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치료사들은 배우지 않고 있고 센터장들은 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다 터졌어요. 근데 이제 누가 먼저 빨리 탈출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탈출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빨리 아이랑 살 길을 찾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느냐 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원인
치료기관이 줄폐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치료센터도 점점점 그만큼 타격을 받아갈 거고요. 아마 버티다 아마 센터장들이 어느 순간 털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젊은 치료사들 지금 여기서 그냥 좀 버텨보지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경험이 될 만한 곳에 가서 정말 경험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바우처라도 경험을 쌓아야죠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 그렇게 해서 나이 40대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치료사밖에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정말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치료사들한테 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아이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데, 할 게 없는 사람한테 뭘 자꾸 해달라고 하면 처음에는요 미안해하지만 나중에는요 뻔뻔해집니다. 할 게 없어도 네 해드릴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머님들 빨리 정신 차리시고요. 그 센터장들이 우리는 바우처 해드립니다 이 말 나오는 순간 바로 집 사고 나오세요. 치료센터가 자신들이 얼마나 치료를 잘하는지에 대해 어필을 해야지. 우리 센터도 바우처 해드립니다 이 말이 엄마들에게 가장 대단한 말로 들리면 그 센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정말 600m 아무것도 앞에 없는 터널이 곳이에요.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많은 것들,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이에 문서 300m 작성에 앞에 터널이 인생을 있습니다. 낭비하는 센터장들,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보고요.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따라 이제 차가 없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로 12월 3일 작년에 역사적인 또 사건도 있었지만 저는 세상은 이리저리 뭐 해도 돌아간다, 나만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장애아동 어머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의 수준이 상이 아니라면 그 돈으로 그냥 아이랑 정말 내년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정말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